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스타2 토크쇼를 진행하게 된 사회자 강미관 안채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과학스타2입니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학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 삶과 연결된 이야기로 풀어낸 책입니다. 저희는 과학수다라는 책 제목의 취지에 맞게 각 조원들이 과학적 지식에 대해 수다를 나누는 듯한 형식으로 발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토크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어쩌면 노화가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토크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노화,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입니다. 먼저 노화가 정확히 뭔지 짚어볼까요? 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채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노화란 몸이 천천히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릴 때 피부도 탱탱하고 상처도 빨리 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힘도 없어지죠? 그게 바로 노화입니다. 그 말 그대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군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DNA라는 설명서가 있어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도록 시키는데요. 그러나 과도한 햇빛에 노출되거나 활성산소 때문에 DNA가 손상되면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단백질은 피부, 근육, 머리카락처럼 우리 몸의 중요 부분을 고치거나 만드는데 잘못된 단백질이 많아지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근육도 약화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로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몸속에는 그런 단백질이 없으니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세포 안에 잘못된 단백질이 모여있을 때 세포의 청소 기능을 사용하면 다시 깨끗한 세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능도 나이가 들어 약해지기 때문에 망가진 단백질이 몸속에 점점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몸속에 망가진 단백질들이 많이 남겠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 단백질들이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뇌세포들 사이에 잘못된 단백질들이 쌓이면서 세포들끼리 신호를 잘 주고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의 대표적인 예가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알츠하이머 병이란 뇌가 점점 망가져서 기억을 잃고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는 병입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세포들과 달리 뇌세포는 죽게 되면서 다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노화가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손상되고 그렇게 손상되어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잘못된 단백질이 많아지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셨죠? 네! 마침 제 친구 중에 노화랑 깊이 관련된 좀비 세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과학자 친구가 있는데 한번 모셔볼까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좀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무서운 존재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도 좀비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좀비 세포, 몸속의 주요한 파괴자입니다. 먼저 좀비 세포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세포란 같은 말로 노화 세포라고 하는데 노화로 손상되어 죽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되는 세포를 뜻합니다.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노화 및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때 좀비 세포의 염증 반응은 주변의 다른 세포까지 좀비화시키고 노화를 일으킵니다. 진짜 좀비처럼요?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주변 세포까지 좀비로 만들다니 무섭네요. 그럼 이 좀비 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비 세포는 염증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며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좀비 세포는 주변 세포까지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정상 세포가 좀비 세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좀비 세포는 뇌, 피부, 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나타나고 알츠하이머, 암, 관절염, 비만 등 여러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몸 곳곳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런 좀비 세포는 노화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좀비 세포가 몸 안에 죽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축적되는데 이는 몸 전체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근육 기능 저하, 인지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노화 현상을 촉진시킵니다. 근데 이런 세포가 왜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좀비 세포의 발생 원인은 세포 분열의 한계 때문입니다. 세포는 분열을 반복할수록 염색체 끝부분이 짧아지며 끝부분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좀비 세포가 됩니다. 세포 내 염색체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유전 정보 생산을 방지합니다. 세포 분열이 반복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는 짧아지고 일정 수준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노화하거나 죽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로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수명과도 연결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좀비 세포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에는 좀비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약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물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좀비 세포의 축적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평소 생활이 세포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정리하자면 좀비 세포는 몸속에 남아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나 질병에 영향을 주는 세포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습관 관리와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제가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경학 다들 들어보셨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는데 벌써 까먹으신 것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금 PPT에서 보신 것처럼 핵융합은 원자핵끼리 서로 결합하며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핵이 결합하며 손실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핵융합 현상을 모방하여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핵융합 발전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다른 연료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 석유 1g과 핵융합 연료 1g 효율의 차이는 약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며 핵융합 연료 고작 1g만으로 한 가정에 20년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핵융합이 왜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지 이해 가능하시겠죠? 네, 완벽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핵융합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안 가져볼 수 없죠? 먼저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네,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원자핵과 원자핵이 결합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원자핵과 전자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바로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플라즈마 상태는 어떻게 만드나요? 원자핵과 전자는 강한 인력으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끊으려면 고온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원자를 약 수천에서 수만도로 아주 뜨겁게 가열하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천도라. 그 정도 온도면 우리 주변에서도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들을 찾아볼 수 있나요? 네, 플라즈마라고 하면 SF 영화에서나 보던 광선빛 같은 걸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사실 촛불, 오로라, 번개 등 주변의 고온 물질들도 모두 플라즈마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핵융합이 그냥 일어나는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원자핵과 원자핵을 결합하는 단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원자핵들을 서로 결합시켜야 해요. 근데 자석에서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럼 모두 같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어떻게 결합시키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질문한 것처럼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초반엔 서로 강하게 밀어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툭 하고 붙는 거리가 있어요. 초반에 밀어내는 현상을 쿨롱 반발력이라고 하며 이 반발력을 이겨낸 이후엔 강한 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며 원자핵이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이 툭 하고 붙는 거리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약 1피코미터일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매우 작은 수치로 좁히려면 원자핵의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해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선 수천만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핵융합 발전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수천만 도 이상의 환경이 필요한 쿨롱 반발력을 극복하는 데 있었군요. 이에 비해 수천 도 이상이 필요한 플라즈마 사태를 만드는 것은 껌이었네요. 핵융합에 대해 알게 되니까 이것이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어요. 네, 그럼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 서주희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희 박사님. 이제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완전히 간파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핵융합 발전은 어떤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장치는 크게 톡카막과 레이저 핵융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톡카막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져와 핵융합을 유도하는 방식이고, 레이저 핵융합은 강한 레이저를 이용하여 핵융합 연료를 순간적으로 압축하며 핵융합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토카마, 좀 생소한 장치 이름인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톡카막은 태양처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초고온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가두는 장치입니다. 플라즈마의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만들고 그 이후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핵융합 발전 기술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핵융합 발전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핵융합 발전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일상으로 향해 연구를 이루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핵융합연구원은 초고온 플라즈마 제어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2022년 케이스는 1억 호의 플라즈마를 40조 넘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하, 이제 핵융합 발전을 일으키는 장치까지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박사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채린 박사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제가 잘 알고 있던 노화 핵융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식이 쌓인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스타2 과수원 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